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 이 병화. 자, 우리, 계면연 병화 할 차례입니다. 병화 일간. 들어가겠습니다. 병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국화, 목생화니까 정관정인이 들어오죠. 기본적으로 괜찮죠. 자, 일단 병화는 열기나 빛, 태양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이게 병화라는 것은 봄이 변해서 여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지나서 화의 기운으로 오는 거라서 따뜻함 이런 것보다는 뜨거움으로 변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만물이 살아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조건 없이 퍼주는데, 아무 조건 없이는 이 병화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병화 애간들을 보면 대부분 다 보통 화통해요. 소심하지 않고 화통하고, 또 그에 따르게 또 불같은 성격도 있지만 그래도 뒤끝은 없는, 또 화려함을 좋아하는 그런 일주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묘년에는 관인 상생이 잘 되는 운이기도 하고, 천간으로는 정관이 드러났잖아요. 정관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안정감이 있고 또 대체적으로 명예나 신분이 상승하는 시기가 될 수 있는 게 병화 일간들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죠. 좋은 계약, 뭐 내가 도장을 찌른다든지 문서를 취득한다, 학업을 문서를 뭐 취득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는 유리하나, 천간에 들어온 관은 사실 하나가 있어야 좋은 거거든요. 뭐 다른 원국에 관이 뭐 정편관이 섞여 있으면 관살 혼잡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정관이 들어온 거는 좋다. 그 대신에 관살이 혼잡이 되면 또 틀려집니다. 통변이. 자, 병화 일간으로만 이제 일주로만 봐서 할 건데요. 참고만 하시고, 일주라 하더라도 지지 여러 글자, 천간의 여러 글자에도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되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 일단은 병자일주. 자, 양간이든 음간이든 여러분들 보시면 이 지지로 들어오는 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변이 지금 제가 드리는 영상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뭐 병화나 무토나 아니면 임수나 간목이나,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병자일주는, 자, 수화가 잘 조화가 되어 있죠. 양이 극단인 병화, 음의 극단인 자수가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의 기운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엄청난 일주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자수의 한밤중에 빛을 밝혀주는 일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지지의 정관이라서 아무래도 책임감 또한 강한 일주가 병자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병자일주는 기본적으로 계묘년에 자중에 개수가 투출됐잖아요. 자중의 개수가. 그래서 조직이나 학문이나 뭐 자격에 관련된, 책임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관이 힘을 받기 때문에 어떤 공공기관 아니면 관련된 문서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자일주 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국가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학위를 준비를 하거나 이러신 분들이면 굉장히 유리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격증에 관심이 있었다거나 뭐 우리 이렇잖아요. 무슨 자격증을 따고 싶다 이러셨던 분들은 병자년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학술적인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은 문서 합격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운이라서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만약 병자일주가 저 원국의 상관, 그러니까 기토가 있다면은 경관으로 기운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관이 조금 피해를 볼 수는 있어요. 그때는 달리 해석해야 되겠지만 지지의 관계 또한 자묘형이라서 분쟁이나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이런 문서운 공분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관성하고 인성의 형이죠. 그죠? 관성하고 인성의 형이기 때문에 관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은 자묘형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구설의 문제, 아니면 이성의 문제,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식기 호르몬의 문제, 건강, 그렇게 많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묘형이 될 때는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말 조심, 언행 조심, 건강 조심 해야 됩니다. 자묘 자체가 현침이라서 이게 구설이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운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과의 분쟁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정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관심 분야에 좀 지식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한 해를 보내시면 좋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병자일주. 자, 다음 자, 병인일주. 병인일주는 우리가 뭐 큰 나무, 그러니까 거목 위에 태양이 떠오른 형상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면 뭐 붉은 호랑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병인이라고 하는 거는 양기가 충만한 일주죠. 그래서 활동력이 왕성하다, 외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인목은 편인으로서의 강한 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목생화니까. 그리고 또 인목 자체를 인중에 무병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인목 자체를 그냥 화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다고요. 목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기 또한 강하다, 아주. 또 인호술, 삼합에, 화의 삼합에 또 생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편인의 장생이면, 아무래도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고 똑똑하고, 또 눈치도 빠르고, 이거 학당이나 문곡기인이라서 학문성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병인일주는 여러모로 재주가 많은 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한 병인은 홍념이죠. 홍념. 자, 홍념은 항상 밝은 기운을 전파하는데 그런데 특화되어 있고, 현대사회에서 홍념은요 아무래도 내 자신을 표출하고 나를 알리고, 또 예술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흠이 많이 없는 일주이기도 하지만 병인일주는 그래도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화기가 강해서, 그로 인해서 다른 오행이 이 화기를 이기지 못하고 제압을 당해버리면 그 이외에, 그러니까 목화 이외에 다른 오행들이 힘들어집니다. 그 육친이나 십신이나. 그래서 주위에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자,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계면에 뭐가 강화가 됩니까? 인묘진으로 방합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인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병화한테는 아주 확실한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이 또한 뭐 기륭을 따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을 두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본다면 신강일 때는 인성이 더욱 강해지니까 좋지 않을 거고, 신약일 때는 굉장히 좋은 운이 될 수 있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병인일주가 인성이 강해지면 아무래도 생각이 또 많아지고 내 역량 밖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인성이 왕성해지니까. 그죠? 그래서 계면을 들었는데 병인일주는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 또는 내가 할 일은 많은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돼야 될지 모른다는 뭐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허비할 수도 있고, 시간을. 또한 이 시기에는
목화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목화가 강해지기 때문에 금수의 기운이 또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천간에 개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관성으로 조율은 해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재성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관성의 기운은 이 화기가 뜨거운 데서는 힘을 못 쓰니 사용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모이지 않고 지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계묘년의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결과를 위해서 목적을 두기보다는 어떤 분야에서 자격을 갖추고 공부를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준비하고 이런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딱 나타내야 되는 것들은 별로 좀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인성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 것을 만들기에는 좋거든요. 이 개수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관운이 살아나기 때문에 직업이 안정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평소에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 풀리지 않았던 문제, 스트레스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재물이 탈제된다 하더라도 재물이 탈제, 아까 좀 전에는 재물의 운이 흐름이 좋지 않다 했는데 환경적으로 나쁘지 않다니까 말이 좀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보자면은 돈이 나간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가치 있게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차라리 뭐 국내나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나만의 휴식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집안의 인테리어 가구를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지출을 써버리면 오히려 안정적이고 무난하게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자, 다음 병진. 병진일주는 이렇게 물상으로 보면 아주 화려하고 멋진 일주입니다, 병진일주가. 이게 뭐 진토, 그러니까 광활한 들판 위에 떠 있는 태양,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아주 빛나고 넓은 호수 위에 떠 있는 태양, 석양,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의 고지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병진일주들이 보면 이렇게 외향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뛰어나기 때문에 화려하다, 매력 있다, 수려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진토라는 일지의 식신을 깔고 있잖아요. 일지의 식신은 말재주, 재능,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주위에 인기가 많습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뭐 의식주나 말재주나 손재주, 뭐 창의력, 예술, 감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식상을, 병진일주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재능을 썩히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재주, 재능을 병진일주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써먹어야 됩니다. 또 뭐 부성인묘 일주기도 한데 그런 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병진일주가 계묘년에는 묘진의 합이잖아요. 이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계묘년에는. 그래서 인성이 강해지죠. 병일주하고 똑같습니다. 통변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묘진은 인성은 조금 더 좋은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토 하나만 있어도 이 토의 역할, 그러니까 가색의 역할을 하기에는 좋지만 묘목으로 합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곡식 잘 자랄 수 있는, 가색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인성이 결과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서나 계약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서 내가 딜을 할 수 있는,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병진일주 같은 경우는 승진이나 자격증 취득, 그런 쪽에 좀 유리하겠죠, 계묘년. 그리고 내 가치, 내 직위가 상승하는 운이기도 합니다, 계묘년에. 자, 관인 상생이 잘 되죠. 관인 상생이 자체로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운도 좋고, 이 인성의 운이라고 하는 거는 일지의 합이기 때문에 이동수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주거지를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움직이는 시기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주에 일지가 병진할 것 없이 이 진토 하나만 깔고 있다 하면요, 이 진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만능재주꾼입니다. 만능재주꾼. 변화를 잘 하거든요. 재성도 갖고 있고 간성도 갖고 있고 재간이 살아나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계면에는 생각했던 일들 아니면 계획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해 그치지 않고 이제 과감하게 실천할 때가 된 거거든요. 적극적인 자세. 그래도 이게 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편탄하게 잘 나갈 수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일에 막힘이 있거나 답답함을 느낄 때 어떤 일주들은 쉬어서 가야 될 일주들은 있는 반면에, 이 병진 일주 같은 경우는 뭐 일이 조금 흐름이 안 좋다 하면 조금씩 수정을 해가면서 추진해 보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추진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병진 일주는 계면에. 그러면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병오일주. 자, 인호술, 삼합, 화의 삼합의 고지니까, 제왕이니까, 제왕지에 앉아 있습니다. 한낮의 태양, 이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열기가 뜨거운 일주이기도 하고, 성격 자체가 호탕하고 내 기계가 좋은 그런 일주다, 병호일주는. 이게 근데 병호 자체를 염상으로 보거든요. 불기운이 너무 뜨겁다 보니 염상의 기운이기도 하고, 간여지동이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성격 급하고, 어찌됐든 내가 남들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주다. 그래서 구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요것만 딱 봤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병호 일주 때문에 조금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지만 근데 그런 성향들 때문에 좋은 점도 있죠. 뭐 추진력 아니면 성취력, 그러니까 남들보다 뛰어나고 리더십, 두령격,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우두머리나 장이 되기가 좋은 게 병호일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면운의 특징을 보면 파살이 되는 거잖아요. 오묘파로 가니까. 그죠? 이게 특징으로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오묘파라는 것은 내 일지니까 배우자와의 갈등으로도 볼 수 있고, 파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도 맞지만 막힘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의 진행에서 조금 불편하고 막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이럴 때가 되면 갑자기 막 성급하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조급해지니까. 또 기본적으로 구설 될 수 있고, 이 묘목이란 나무는 불에 뗄감이 돼야 되잖아요. 목생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성급하게 뭐든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뗄감이 안 되는 거예요. 묘목이라는 쓴목이 오화를 만나서 불 뗄감을 쓰려고 했는데 연기만 많이 나잖아요. 특히 개수를 안 꺼들어왔기 때문에 목생화가 잘 안 되죠. 이럴 때는 파살을 끼워지고 하니.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인연이 생기거나 어떤 만남이 있을 때는 처음에는 분란이나 분쟁이나 구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매끄럽지 않은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이를테면, 집을 산다든지, 내가 승진을 앞두고 있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다든지 하는 일들에 있어서 갖고, 처음에는 확신도 안 서고, 또 뭘 하려고 하면 주위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말이 많고 구설이 생기고 또 막 시끄럽게 시작을 하는데, 이 병호는 밀어붙이는 성격, 급한 성격 때문에 더욱더 파산의 기운이 심하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묘년에는 병호일주는 문서나 계약에 있어서,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신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때론 져주기도 하고 한 발 물러설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순목은 조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환도 온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화의 기운이 필요한데 이 병월주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전에 말했듯이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나 스스로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고 조금 참고 물러서고 하다 보면, 내 스스로만 자존심을 조금 꺾으면 결국에는 다 해결될 일들이다. 나중에는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매끄럽지 않거나 문제가 생길 일을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조금의 뭐 이득과 시간을 벌고자 해서 내가 꼼수를 쓴다면은 많은 계획이 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월주들은 이게 뭐 사업이 됐든 연애가 됐든 뭐 직장 생활이 됐든지 간에 조금 돌아가더라도 정법으로 가면, 내가 참고 인내하고 조금 더 이타적인 성향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오히려 그 복록이 크게 오는 게 병월주다, 계묘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병신일주. 오미신, 예, 병신일주. 화극금, 편재죠. 편재의 기운, 천간의 태양, 뭐 지지는, 이 금이라는 건 결실을 의미하니까 이것도 좋죠. 병지의 12, 그 병지를 깔고 있잖아요. 역마에 해당하기도 하고 병신일주는. 그러니까 많은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 많이 바쁘다. 그리고 신금이라는 현침의 기운이 있으니 이 현침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잘 판단을 해야 된다. 병신만, 병화가 신금을 보면 낙정관살이거든요. 옛날에는 뭐 우물에 빠진다 해서 뭐 안 좋게 봤는데 그거는 일주하고는 좀 관계는 없고 운에서 들어왔을 때 그렇고, 현대에서는 또 낙정관살 자체를 크게 살로 뭐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재성의 일지의 재성이라서 내가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배우자 운이 있고 남자 같으면 그런 일주가 병신일주고, 신중에 무임경이 있는데 이 무임경은 식재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식재관으로. 그렇기 때문에 먹을 복도 있고 재복도 있고 관복도 있다. 재주가 많고 부실한 일주가 병신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병신일주가 계묘운을 봤을 때는, 자, 아까 이거 상관과 지지의 관계를 설명했고, 항상 지지, 현실적인 문제는 지지를 봐라. 뭐냐, 귀문온진이잖아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이럴 때는 귀문온질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서운 살이 아니에요. 눈치가 빨라지고 머리가 비상해질 때는 잘 돌아간다고, 이럴 때. 그래서 내가 예능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고, 묘신 기문은 다른 기문보다 강하지 않아요. 이 살로 올 때는. 왜냐하면 묘중에 을목하고 을목의 경금, 신금의 경금하고 이렇게 을목하고 경금하고 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누그러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길흉은 같이 오니까 이런 암합이 좋지 않게 작용할 때는 집착이나 욕심 이런 게 강해져서 포기를 못하는 건데, 특히 이성 문제에서 좋지 않은 이념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은 인연이라고 알고 있으므로도 쉽게 정리가 안 된다. 뭐 그래서 서로 집착하고 다투고 하는 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화죠, 도화. 묘목은 병화한테. 근데 이 도화긴 한데 인성이잖아. 인성의 도화잖아요. 인성의 도화가 신금의 재성, 원진 기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또는 주색, 유흥에 빠져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묘신 기문이다. 또 묘신 기문의 특징은 현침과 현침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구설 시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또 귀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가지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위험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집중하고 파고두고 헤어나지 못한다, 이런 것들, 중독된다, 이런 것들, 그런 귀문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자, 인성과의 묘신 귀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자격증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파고들면 오히려 굉장히 좋게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해 병신일주가 뭐 한 가지 집중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나한테 큰 자기 개발에 아주 좋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묘신 귀문이나 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길흉을 같이 갖고 들어온다 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가 이 기운에 이기지 못하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기문 때문에 그런 걸 강해져서 우울증이나 고황장애가 감정 기복에 유난히 좀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녀 공유할 것 없이 유흥이나 사치, 뭐 재정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실 때는. 근데 내가 또 정신을 좀 바라차리고 묘신 기문을 아까 말했듯이 다른 쪽으로 써먹어 버리면 훨씬 내 재능을 개발하기엔 좋은 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술 같은 거 좀 조심하고 음주 또 도박 같은 거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병술. 인호술이니까 화의 고단지죠.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 고정에 빠진다, 좌좌인묘라고 합니다.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죠. 고지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감정 기복에 조금 주의해야 되는 일주는 병술 일주다. 또 백호의 일주잖아요. 그러니까 백호 일주가 이렇게 고지에 앉아 있으면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했을 때는 내 스스로 포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빨리 지친다거나 좌절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병술이라는 열정, 활동성, 이런 것들이 강한 일주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주저하고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병술일주는 권한과 역경에 있어서 잘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묘의 특징은 이 묘수의 관계를 봐야 되죠. 자, 다른 영상에서 술토 이제 얘기를 할 때 보면 이 얘기를 몇 번 반복하는데 병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묘중의 간목은 목국토를 잘하죠. 그죠? 술토를 극해야 되죠. 오의 이치상. 근데 술 중에는 신금이 버티고 있다고요. 금극목을 해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목국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묘술 합이 된다,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근데 묘술 합은 하는 데는 맞지만 묘술이 합을 해서 화로 변하는 경우는 내가 월지 어느 계절에 태어났나를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특별할 건 없고요. 묘술이 만나면 철새계금이라고 해서 그 기운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은 활인이나 어느 쪽에 관심을 두거나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운입니다, 이때는. 자, 묘목이라는 해가 뜨고 태양이 떴을 때 아침에 밝아오는 희망을 뜻하는 묘목, 또 그 밝아온 하루를 밝히고 성장시킨 뒤에 화의 고장, 그러니까 태양이 저물어가는 시기, 그런 것들을 석양이 저물어 간다고 해서 묘유수를 갖다가 철새계금이라 보는데, 운에서 이렇게 두 글자만 만나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묘술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의 합이거든요. 결과. 그러면 그 뭐냐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묘술이 합이 되면 화로 바뀔까 말까 고민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이럴 때는 병술주는 결과만을 추구하고 과정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도 덜 하고 노력을 다 하지 않고 결과만을 바란다든지
신중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묘술의 합을, 묘술 합파를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묘목의 힘이 약화된다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약하긴 하지만 이 묘목이라는 인성이 나한테 필요한 병술이라면 묘목이 힘을 못 쓰니까 인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은 내가 뭐 어떻게 깊게 고뇌하고 판단하고 나한테 입력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운인데, 그런 것들인데 이런 과정이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해지고 그런 조급함 때문에 실수를 자주 한다. 그래서 병술일주는 계면에는 어떤 결과만을 보지 말고요. 차근차근 준비를 착실히 하는 해가 되면 좋아요. 그러면 이 묘술의 기운이 내 뿌리가 오히려 되기 때문에 많은 활력소를 찾을 수 있고 좋은 문서, 좋은 계약운도 생겨나는 게 병술일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이든 간에 안 좋을 때는 조금만 다르게 변화해서 생각해 보면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병화 끝내놓고 다음 시간에 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